포스라인이 쳐 있습니다. 경찰이 바쁘게 움직이고 잠시 뒤 시신항구가 실려 나옵니다. 부산에서 실종된 2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장소입니다. 당시 시신은 보시는 것처럼 나뭇가지로 덮여진 상태였습니다. 부패가 심하기보다는 좀 퉁퉁 부어있더라고요. 남자인 줄 알았어요. 숨진 여성은 채팅으로 알게 된 30대 남성을 만나러 전주로 온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살해 용의자로 지목했는데 지난달 발생한 전주 30대 여성 살해범이었습니다. 당시 여성을 자신의 검은색 차량에 태워 살해하고 하천변에 시신을 유기했는데 부산 실종 여성도 이 남성의 검은색 차량에 탄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테리 사건을 다루는 콜드케이스 크리스비입니다. 지난 5월 12일 오후 8시 40분쯤 전북 전주시 금암동 전주시외버스터미널 부산발 버스에서 내린 50대 남성은 술 취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달 29일 외동딸이 집을 나간 뒤 며칠째 연락이 안 된다 라며 부산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한 후에 열흘 넘게 뜬 눈으로 밤을 새웠기 때문입니다. 이 남성은 어째서 열흘을 넘게 잠을 자지 못하고 딸을 찾고 있는 걸까요?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50대 남성의 딸은 부산이 거주지인데 전북 전주 한옥마을 근처에서 실종된 지 24일이 지났지만 소식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최근 전주에서 아내 지인인 30대 여성의 금품을 빼앗고 살해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검찰로 송치된 최 씨가 탔던 장모의 승용차에서 실종자 머리카락이 나온 것을 바탕으로 연쇄살인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와 수색을 병행했습니다. 부산의 한 원룸에서 B씨인 딸과 단둘이 살았던 남성은 딸의 안위로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이날 오후 4시쯤 전북 완주군 상간면 한 과수원에서 따님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라는 전주 완산경찰서 형사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형사에게 딸의 왼쪽 팔뚝에 본인 생년월일이 크게 새겨진 문신이 있고 명치와 옆구리까지 수술 자국이 있습니다. 확인해주세요. 라고 알렸고 경찰의 전화를 기다리는 동안 딸이 아니기를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30여 분 뒤 형사는 시신에도 같은 문신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지문 대조 결과 따님이 맞습니다. 바로 전주로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했고 남성은 모든 희망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1991년 5월 14일에 태어난 딸의 생일을 이틀 앞두고 날아온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전주 30대 여성 실종 사망 사건의 용의자인 최 씨가 같은 범인이라고 특정하고 연쇄살인 사건으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최 씨가 전주 30대 여성 실종 사망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돼 경찰에 긴급 체포되기 하루 전인 지난달 18일 전주 한옥마을 부근에서 만난 B씨가 2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것입니다. 바로 전주 30대 여성을 살해하고 이후 B씨를 만나 똑같은 방식으로 살해했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당시 최 씨 승용차 안에서 최 씨가 B씨로 추정되는 여성의 목을 조르는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최 씨 차 안에서는 B씨의 머리카락과 소지품이 발견됐고 두 사람은 채팅 앱을 통해 만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씨 아버지는 딸의 사망 소식을 듣자마자 이날 오후 5시 30분쯤 부산에서 버스를 타고 3시간 만에 전주에 도착했는데 그는 지금까지 한 번도 전주에 와본 적이 없었습니다. B씨 아버지는 완산경찰서를 찾아 죽은 딸의 부검 동의서를 작성했고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으로서 참고인 조사도 받았습니다. B씨 아버지는 딸의 시신이 안치된 전주 모 장례식장에 갔지만 차마 딸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숨진 지 한 달 가까이 지나 몸의 상당 부분이 부패돼 트라우마가 생기니 보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라는 경찰 측 조언을 따랐습니다. 대신 생년월일 문신이 남아있는 딸의 팔사지만 봤습니다. B씨 아버지는 왼살이 부인이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B씨의 아버지는 딸이 어릴 때 자전거를 타다 트럭에 뺑소니 사고를 당해 배에 큰 흉터가 있다고 말했고, 학생 때는 전담 붙이기든 아르바이트를 하며 스스로 용돈을 벌었으며 성인이 된 뒤에는 횟집 서빙 등 쉬지 않고 일하면서 사실상 집안 생계를 책임졌다고 합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부산의 한 콜센터에서 일한 딸은 코로나19 여파로 콜센터가 문을 닫으면서 지난 1월 콜센터를 그만뒀다고 합니다. B씨의 아버지는 지난달 17일 오후 딸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딸은 내가 예전에 쓰던 중국폰 있어? 라고 물었고, 그가 없다라고 하자 바로 끊었다고 했고, 그게 딸과의 마지막 통화였다고 합니다. 이후 지난달 22일 전화를 걸었지만 딸의 전화기는 꺼진 상태였습니다. B씨의 아버지는 최근까지 딸이 살아있을 거라고 기대했다고 하는데, 지난달 22일 부산 집에 딸이 주문한 택배 상자가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B씨의 아버지는 최씨가 지난달 19일 체포됐다는 기사를 보고 택배 도착 날짜가 그 뒤여서 일말의 희망을 품었는데 잘못 생각했습니다. 확인해보니 지난달 16일 딸이 인터넷으로 주문했던 것입니다. 라고 하며 택배 안에는 여름용 반바지와 모자 달린 트레이닝복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B씨 아버지는 14일이 딸 생일인데 화장을 하게 생겼다고 하면서 진범이 밝혀지면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처벌을 원합니다. 딸 하나만 보고 살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며 가슴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전주 30대 여성 실종 살인사건 최씨. 앞서 경찰은 지난달 28일 전주 30대 여성 실종 살인사건의 살인범 최씨를 구속 기소 의견으로 전주지검에 송치했습니다. 제가 2주 전 올렸던 영상 내용이긴 하지만 간단하게 다시 말하면 전주 30대 여성 실종 살인사건 살인범 최씨는 지난달 14일 전주 한 원룸에 혼자 살고 있던 C씨를 승용차에 태웠습니다. 당일 오후 11시 16분쯤 전주 효자공원 부근 차 안에서 살해한 후 300만원 상당의 금발찌와 48만원을 빼앗고 이튿날 오후 6시 17분쯤 C씨 시신을 진안군 용포리 천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검거됐습니다. 연쇄살인범 A씨의 신상공개. 경찰이 전북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해자의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된 피해자 최씨에 대한 신상공개 심의위원회 개최를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요. 피해자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심의위원회 개최 일정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신속한 조사를 위해 검찰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해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만약 청소년이라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씨는 31살입니다. 경찰은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 이후 2010년 4월 특강법에 신설된 8조 2항 피해자의 얼굴 등 공개를 근거로 일부 흉악범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최씨는 첫 번째 지난달 14일 오후 10시 40분부터 이튿날 밤 0시 20분 사이에 아내의 지인 A씨를 목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하천 인근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범행은 나흘 뒤인 지난달 18일 오후 부산에서 온 B씨도 같은 수법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과수원에 유기한 혐의도 받습니다. 둘 다 묻거나 떠내려 보내지 않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그대로 시신을 내버려둔 채 유기를 했습니다. 피해 여성들은 모두 최씨의 차에 탄 이유로 연락이 끊겨 가족이 실종 신고 후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이에 최씨는 두 사건을 저지른 연쇄살인범이자 금품이나 성을 목적으로 했다고 볼 수 없는 살인만으로
쾌락을 얻는 사이코패스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연쇄살인범 최씨의 얼굴은 공개되어야 마땅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저는 콜드케이스 크리스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